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최욱성입니다. 오늘은 대한청각학회 유소아 난청 조기진단재활특별위원회에서 청각장애 수험생의 수능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각장애 수험생이 수능을 볼 때 특히 영어 듣기 평가 중에 무조건적으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영어 듣기 평가를 강요받게 돼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이 청각장애 수험생이 분리가 돼서 따로 시험을 볼 때 느껴지는 괴리감이나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영화가 제작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각장애 수험생이 수능을 볼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수험생의 대상자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크게 중증과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중증의 경우에는 청각장애 진단상에서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이고요. 경증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입니다. 각각의 수험생들은 자기에 맞는 이 청각장애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이 본인이 영어 듣기 평가 대신에 이제 필답고사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중증 청각 장애로 체크 표시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같이 첨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응시원서 제출 그리고 첨부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원서에는 시험편이 제공 대상자란이 있고요. 거기에 중증 또는 경증 청각 장애라고 구분 기입해서 해당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중증 청각 장애 수험생의 경우에는요. 복지카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원본은 수능을 볼 때 지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는요,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그리고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경증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복지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사본으로 대체되지는 못하고요. 이 복지카드 사본과 함께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지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변화된 게 있는데요.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각 장애가 급수가 사라지고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 청각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시원서를 낼 때는요, 저희가 말하는 복지카드는 급수가 표시되어 있는 복지카드를 인정을 하고요. 급수가 없으면은 없다고 간주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와 함께 나머지 서류들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9년 7월 이전에는 이렇게 급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후에는 급수가 없이 중증이나 경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나와 있지 않는 복지카드의 경우에는 복지카드로만 대체가 되지 못하고요. 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와 함께 진단서, 확인서 또는 재학, 졸업 증명서를 함께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운영은 기본적으로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필답고사로 대체가 되고요.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을 해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응시원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보면 오른쪽처럼 이제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의 청각장애 수험생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 후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기록용 응시 원서를 보면요. 7번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에서 수험생이 해당하는 청각 장애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증 청각 장애더라도 필답고사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중증 청각 장애로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필답고사로 대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수능을 보기 전에 교육청의 위원회를 열어서 이 수험생이 필답고사로 대체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지를 상의를 해서 컨펌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수험생이 이제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였지만 양측이나 1층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증 청각장애로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추후에 수능을 보는 당일에 이제 불편함이나 제한이 없으려면 진단서를 조금 자세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서를 작성을 할 때 청각 여러 가지 검사 기록을 함께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뭐 수행했던 청력 검사, 그리고 보청기 착용 전과 착용 후에 청력 검사를 같이 제출을 하고,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했던 기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적고 첨부를 하게 되면, 아마 문제없이 보청기를 사용을 지참을 하고 착용을 한 상태에서 영어 듣기 평가를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요. 관할의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아마 자세하게 응답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수험생은 시험편의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중증 또는 경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 운영은 기본적으로 중증은 필답고사를 대체를 하고요. 경증은 보청기를 착용해서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경증장애 수험생 중에 필답고사 대체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보시면은 복지카드는 급수가 나와 있는 복지카드만 인정이 되고요. 내 복지카드에 급수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복지카드 사본과 함께 기타 진단서와 확인서 그리고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를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네, 이상 청각장애 수험생이 수능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적절하게 잘 내시면은 필답고사, 봐야 되는 필답고사를 못 보는 경우나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최적의 환경에서 영어 듣기 평가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